이 자리에는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오랫동안 여러 활동을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순수 주민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여기 펼쳐졌는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이렇게 지적하고 논쟁하기보다는 꼭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이왕이면 여기서 좀 서로 보완하면서 그건 난 이렇게 해봤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뭔가 더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손을 드시면 그만큼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네. 내가 앞에 마이크 그냥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86년부터 이제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의료라는 것이 이제 지역성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발제해 보니까 이제 지역성 초기에 우리 시가 의비였을 시절에 그런 데로 제기가 있었어요. 환경이 참 좋았고 또 사회운동가들께 재정부 고재정부 의혹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회운동가들께 많이 이제 그 시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참여하고 저도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는 수다를 제기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가 되고 이제 20여 년이 지났는데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시 의원들이 계속 죄송합니다만 초기에 일때는 이 시에서 그래도 원로라고 하거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시의원이 바뀌는 명예시겠지 않습니까? 한데 점점 이런 게 지역 정치가 분열양당으로 가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20년이 지나도 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림 벽들에 묶였다고 하지만 많은 중앙의 정치인들은 지역에서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오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림 벽도 풀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타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자리 문제를 지켜가지고 우리의 시의 중심이 되고요. 그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수학교 뺏기고 대부분도 다른 식으로 바꾸고 이게 많은 게 자꾸 위축이 되면서 그 앞에 다 사진이 걸려있습니다만 역대 시장들이 둘이 감옥에 가는 이렇게 되니까 저도 나이 병원을 파고 다른 데 갈 수도 없는데 이게 뭐를 우리 시가 이러다 보면 정말 위기를 느끼겠다. 지금 하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가상하신데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동력을 가지고 사실 이런 시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기도 급하신데 뭔가 많은 이야기들은 제시를 합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지역의원들하고 이게 얘기를 해보자 해서 포럼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생명도시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 계신 시장님께서 다행히 비전을 시행의 비전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이게 우리 수사학교에서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시민운동가들이 그걸 만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모르겠어요. 시장님 정치판이 뭐 하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또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시민운동이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하자 해야 싶습니다. 이게 시민헌사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고유인 씨가 이제 말씀하시대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맨날 그분이라고 저는 사회활동을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는데 거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지만 변변치 못하죠. 서울에 가면. 그렇지만 얼굴을 맞대고 살기가 10년,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라도 우리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생명도시니까 생명이 뭔지, 생명도시가 뭔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하고 생명 지수도 한번 개발해서 바꾸네 생명적인 것이 뭘까? 반생명적인 걸 어떻게 바꾸낼 건가? 이런 네트워킹도 얼마 한 주밖에 안 되니까 또 작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이런 기회에 평생 교육 시범 도시로 우리가 지정된 더대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은 아직 시장님 계신 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를 앞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왔어요 사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이런 자리 만드는 걸 희망으로 알고 함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서로가 조금 그 비전을 선택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같이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희망을 주십니다. 인적 자원을 이렇게 개별 인간 하나하나를 놓고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너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함께 역사를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좀 웃음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 정경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장희 대표님 지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까 그 원고나 또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지금 능곡동을 비유하셔가지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은 망했지만 말아먹었지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간에 망했지만 문화교육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그곳에 두 곳의 공부방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지만도 않다. 우리 그 시흥시의 젊은 시흥시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그 시흥 시민이 아직도 희망적이다라는 것을 보고 또 보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 말아먹었지만 문화교육이 살아있다는 걸 좀 간단하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지역에서는 그 지역 네트워크, 교육청 또는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이 올해 2011년도에 현재 그런 그 표면상으로 많이 드러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개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흥시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저희 젊은 세대는 이 시흥시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이다라고만 표현한다 그러면은 너무 절망적이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지역 주민들이 지역 그 활동가들이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시장님이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능곡초등학교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반영을 해서요. 저도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지내온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시흥 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습과 놀이,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학습, 문화, 예술을 동시에 습득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음악 예술에 관심과 특기 있는 그 반내 초중고 학생들이 모여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곡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연습을 하면서 그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의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주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강제성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연습장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자율적 그 참여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올해 그 여름에 아까 전에 그 박한석 그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시흥시 그러니까는 은행동인가요? 거기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한번 정기 연재를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연습만 하고 가다가 좀 뭔가 그 체계적인 그런 그 오케스트라 연습장에 가서 그 거기에서 뭐 테너나 뭐 이런 그 음악성이 뛰어난 분들의 그런 모습을 직접 가서 체험을 하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런 눈빛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거렸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좀 동기부여가 제대로 좀 부여가 돼 있어서 저는 참으로 좀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일요일에는 그 오전에 저희 아이들과 그 시흥시 그 관내 름내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름내길을 걷고 다니면서 그 향토 유적도 좀 찾아보고 그 배우면서 그 몸과 마음도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 시흥시에 그 한층 그 업그레이드된 그 문화생활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그 필요한데 그러함을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화된 그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은 그 시와 그 지역단체 시민들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와 융합으로 인해 좀 더 생명력 있는 시흥시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이시라서 생생한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스토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문화에서 그 이어주는 매개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성미산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작은 나무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순수하게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꽤 많은 돈입니다. 몇 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출자가 가능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카페 만들자 해서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아토피가 걸려갖고 노인에 못 나오니까 그러면 그 아토피에 걸려서 아토피 걸린 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쓰다가 애랑 싸워서 엄마가 못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제조기 있는데 뭐 생협에 있는 뭐 갖다가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이 하나를 놓고서 하다 보니까 카페까지 가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막 퍼지면서 돈이 모자라면 또 모이고 처음부터 카페 만들자 했으면 절대 모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어머니 말씀도 그런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 시청역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그 발제하신 우리 교수님들 내용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미리 원고를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제가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난 주에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시드니에 좀 머물다 왔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과 또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 토론회가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드니 시민들은 이 생활 속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문화가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답변을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는 일주일 내내 그 시드니 정부에서 아예 약속을 했답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요일은 일요일날 이제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열심히 일을 하되 월요일을 정하기를 회복하는 데이다. 레스트 데이로
회복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무비데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영화를 보는 날. 수요일은 스포츠데이. 또 목요일은 이제 소비하는, 뭐 텍스, 세금 내는 그런 날. 또 금요일은 드링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다 어울려서 같이 술을 일주일에 딱 하루 마시는데 그날 거의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음주 단속을 딱 금요일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파티데이. 지역의 공동체들, 이 유니온들이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동아리 해가지고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패밀리데이.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야, 뭐죠? GNP가 6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호주가. 그래서 2만 달러와 6만 달러 차이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있고, 제가 오면서 또 우리 시흥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한번 적용도 가능하겠다. 마을 단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합의해서 약속하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를 학문적이진 않지만 문화 자체를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누적된 것이 문화고, 거기에 이제 공통성이 발견되면 그게 이제 또 그 조직이나 우리 시의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평생교육에 해야 될 역할, 저는 아까 이제 어느 분은 예술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은요, 시흥시만 한정해서 본다면 시흥 시민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평생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해서 힘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은 동아리로 구성돼서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그 힘을.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들이 또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이건 우리 시의 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이 아니라 한 작년부터 이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다른 학습도시와 달리 정책을 달리 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학습도시로서 성공한 모습이 뭐냐? 이 개념 정의를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시흥시 학습도시가 성공한 것이다라고 우리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학습 동아리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고, 또 그 학습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인 마을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향이 일단 옳게 가고 있다라는 저는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양요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의 비전이 생명도시의 비전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두 좀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 오늘 저는 이제 앞에 발제하신 분이나 또 이 사례 토론하신 분들의 그 눈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정말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시기적으로 문화적 주체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근대 과정에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8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수면 취하고 8시간의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생 교육과 연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의, 특히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과거 어떤 생산적인 그런 사회 속에, 농경사회에서의 생산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서 모든 문화들이 태생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결국에 그것이
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아니라도 결국은 공동체였거든요. 농경사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도시화되면서 결국에 도시화되면서의 사람의 관계라는 걸 계약적 관계로 변하는 거죠. 그 전까지 공동체 관계의 인간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더불어 사는 삶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거 환경이 다 변한 상태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그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두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일단 먼저 생각하고 그 저 개인적인 걸로 좀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흥에서 전통예술을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 정말 시흥에서는 전통예술을 하는 단체나 전통 예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제가 꾸준히 했던 것이 후진양성이었습니다. 거의 30여 명을 그 최고라는 대학을 다 국악과를 들여보냈고 그 중에서 거의 70%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그들이. 그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처음에 육성했을 때는 정말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것이 육성이 됐고 후에 다시 이 친구들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 친구들 어떻게 먹고 살고 이 속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갔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계가 왔던 게 뭐였냐면은, 어느덧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가 고립된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전문 역량과 전문성들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왜?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소래권 네트워크 모임을 자꾸 나오라고 못 나갔었는데 올해 정신 차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네트워크 모임을. 근데 결국은 그거였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지역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아동센터 회장님도 계시지만 아동센터와 이 전통예술 문화 이걸 어떻게 같이 교류하고 네트워크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중앙에서 받아다가 같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래권 네트워크 나와서 이번에 학습난 장터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걸 저희 단원들한테 눈을 얘기하는 게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만의 서류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접촉을 하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이 아까 전문적 역량들이 부족하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 인자들의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좀 봐줘야 될 시기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자리 잡기까지의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끼리 고민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예술단체들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 집단끼리의 형성이 굉장히 활동이 좀 이렇게 그 정도의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교육집단 아니면 무슨 사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평생학습 교육 이쪽의 어떤 가치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인사를 나누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얼른 눌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유형의 많은 모임이나 또 학습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늘 들어오던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늘 혹시 새로운 단어 하나 건질 수 없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건진 단어가 정체성 자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또 앞뒤로 종합해봐가면서 맞구나. 우리 시흥에 이제 여러 가지 자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회계상 자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렇죠? 네. 자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체성 자본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생명도시에 대해서 두 분 우리 이제 양현 원장님, 유선 회장님 해주셨는데 예술교육하고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엘리트 교육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제 전문가를 키우는 대학의 교육이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 교육이라는 건 일반 교육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근데 예술 교육론에서 그 예술 교육의 목적 뭐 이런 쪽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적인 심성을 키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갑니다. 예술가적인 심성, 저보면 고약한 심성이거든요. 예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술가적인 심성,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고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화를, 저는 이제 촌스럽지만 그런 질문을 듣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술이 뭐냐? 저한테 그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대답이 사실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정답이 뭐다 할 수 없으니까 바뀌는데, 제일 많이 제가 대답하는 것이 성찰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술은 성찰이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를 감상자들이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는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지 아니지요. 성찰을 통한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고 깊이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고가 바뀌게 되고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시 이념을 우리 이제 황희환 대표님하고 같이 저런 포럼을 해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념이라고 얘기한 내용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통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통이 자유롭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시에서는 우리 시 현관 앞에 크게 걸어마 있는 생명도시인데, 이 생명도시의 출발점이 예술교육에서 사실은 뭐 숨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생명도시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성찰하고 또 서로가 소통하는 이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소통하고, 뭐 이거는 결국 사회의 어떤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이순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돼요.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이런 내용들이 접목돼서 지속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흥의 기회가 사실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지트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얻을 기회가 금년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한번 얘기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는 아마 청소년 수련원 뭐 이런 그 그림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간판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청소년 분야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느 건물이나 아니면 어느 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또 그 가까운 데는 버들 캠프장도 있고 좋은 그 극기훈련장도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이 가스안전공사 자리는 시흥문화의 메카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전문 공간의 직접화라는 예술단체의 어떤 그 오랜 동안의 그 어떤 수건도 해결이 되고, 청소년 문화교육의 현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쭉 연결해서 예술교육이 그래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대체 이 문화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뭔지, 삶의 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은 돈 갖고 질 높일 수 있는 것은 뭐 한계가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할 건지까지를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대변 의원님께서도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술인들이 아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자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 근데 지금까지 예술교육이라는 게 전부 다 그냥 무대 위에 자기 혼자 예술가로서 자기 실현하는 그런 거 위주였는데 아까 지역 네트워크라는 말이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될 듯 하니까 이제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더 구체적인 지금 뭐 어떤 가스안전공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큰 토론이 또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거의 닫아야 될 텐데 꼭 예, 안 계시면 이제 그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께 쭉 들으시면서 시흥에 사시진 않지만 전문가로서 오늘 논의를 짚어주시고 어느 부분을 좀 부각시키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게 정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주최측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문화라는 그 화두를 갖고 지금 평생교육과 연결시켜서 이런 토론회를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희망적인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뭔가 예술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장르로서만 너무 국한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생활을 해보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뭐 수영을 가르친다, 뭐 악기를 배워야 한다, 막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수영을 뭐 한 달, 두 달 배웠는데 한국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도대체가 뭐 가르치는 게 이래.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달 배우면 뭐 몇 메터 나가고 이런 거를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는 그냥 물에서 놀고 뭐 도대체 이러다 언제 됐냐. 그런데 우리가 가랑비에 못 젖는다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1년, 2년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뭔가를 즐기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걸 막 가르치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배우고 여기서 몇 년을 하던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가 이제 그 비지팅 온다고 왔어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한국에서 바이올린 레슨 받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이 바이올린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네가 너무너무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하니? 너 퍼스트 바이올린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딱 그 자리 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가 집에 오면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갔더니 아주머니 저 이거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한국에서는 얘가 집에서 스스로 바이올린을 만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슨 받으러 가면은 넌 욕을 못해. 삐고 박질. 계속 야단만 맞으니까 연습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 아니라 정말 이건 기술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나라의 어떤 예술교육 풍토 아니었는가. 저는 그래서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딱 보여주는 거에만 너무 치중한 건 아닌가. 결국은 아니거든요. 아까 예술 교육이라는 게 뭔가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심성, 성찰. 그러면 바이올린을 걔가 거기서 1년 하는 동안 너무 즐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달랐다. 선생님은 가서 이걸 하면은 칭찬을 주로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하니? 그러니까 얘가 그걸 더 아름답게 하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술이 되고 전혀 다른 기능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생태계도시, 생명도시 하시니까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정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경지.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게 하나의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품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정체성 자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자본의 핵심 중에서 문사철인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뭐 집에서 악처가 있는데 뭐 바가지 긁고 이러면 정말 불평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정말
잔소리 듣고 가는데 악처가 또 거기에 그냥 하나 더 못돼서 물까지 확 뿌리면서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제자들 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또 오늘은 이렇게 물바람까지 그냥 꼬라대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철학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뭐냐. 아, 천둥번개가 쳤으면 당연히 비가 와야지.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걸 당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적인 사람과 철학하는 사람과 뭔가 이 바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신재식 회장님께서 이 체육은 어디 쓰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활문화, 예술문화, 그리고 이 사회문화가 결국 각각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게 생활문화죠. 체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체육인데 제가 아이들 바이올린 가르칠 때 보면은 이게 바이올린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미국에서 레슨 받으면서 아이들 보니까 율동을 시켜요. 이렇게 가서 무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음악이라는 것은 이 체육과 모션이 없이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면 체육도 단순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말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글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몸으로 표현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로 표현하느냐,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생활문화가 그냥 체육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에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면이 같이 어우러진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 정말 이러한 어떤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만들어주신 마당 저도 정말 돈 많이 배워서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을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짧게 발췌한 거 내용하고 그 원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여기에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썼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주 짧게 세 가지 제안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생명지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언만 난무하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를 가면 그 도시가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 현수막 거는 걸 누가 못해요. 그잖아요? 우리 시장님 출신 학교에 이렇게 백양로 가면 현수막이 막 걸려 있거든요. 거기 현수막 중에 하나 보면은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안 걸면 돼요. 그거 안 걸면 돼요.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걸어놓고는 그걸 하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아까 헌장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지수를 만들어내면 정말 한국 사회가 그건 정말 이건 주목할 만하겠구나. 그리고 그 지수가 결국 헌장에 담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묻힌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건 이제 제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우리 이규 선생님이 학습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명체를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에 해당되는 게 학습 동아리거든요. 그 학습은 또 골타분하게 뭘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활동이 다 학습이라고 할 때 호치민시 베트남의 시의 이름이 호치민시가 호치민을 이름을 따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위대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중에 평가 다 갈리겠습니다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관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살된 베트공을 수색하는데 미군하고 여기 한국군이 수색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비상식량이나 지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살된 베트공 중에서 3개 늘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한국군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치민시는 뭐냐면 학습하지 않은 자는 전투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불리해도. 왜냐하면 감정이 휘둘리고 살육이 되니까.
이게 이제 저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과 문화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학습 동아리가 일거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또 부모가 또 학습 동아리 한다고 나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지적도 하는데, 엄마 배고픈데 어디 갔다 와서 그러면 내가 놀다 왔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들은 학습 동아리야 배고픔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달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어떤 욕심이 있냐면, 아니 결국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십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희망을 갖는 건 존재가 주지 쓸데없는 말해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저는 뭘 감히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 또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한 번으로 족한 얼굴들을 해버리면은 뭐가 보이냐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부분에 존재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나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느껴보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여기 있는 리더십에 존재가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절대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여러분 선호가 구호로 바뀌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리더십이 성찰적 리더십이 된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삶의 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흉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가 우리 리트머스다. 우리가 잘 가고 싶은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요, 지금 사진 찍어놓고요, 3개월마다 사진을 찍어서 표정이 좋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전자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책 읽는 시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여기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그 시장님께서 아이들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운영 방식은 뭐냐면 다음 사람을 릴레이로 지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병원장이 되실 거고, 그다음 소방서장 될 거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오는 쪽에서는 서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동으로 진로 교육되겠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 조건 속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시장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요 읍의 장점이 나와요. 읍내 얘기를 참 반갑게 들었거든요. 우리 성공회대학교도 구로 끝에 있는데 가끔 시내 나가면 우리 읍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매우 반가운데, 그래서 책 읽는 시장님 같은 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능곡학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국 교육이 어떤 좀 착각을 하고 있냐면 단위 학교에다가 다양한 교육을 하라고 해요. 근데 단위 학교는 제한된 인원이고 그 상시적인 일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가 다른 다양성을 하려니까 교사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일거리로. 그러니까 단위 학교로 다양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성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력, 예술력, 복지력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이렇게 링크돼야 됩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 다 뭐 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게 그 제도권 학교 있잖아요? 이걸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혁신교육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작은 얘기지만 이제 예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 동네 시흥에 침좀 뱉는 애들이 요즘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냐면 한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저소득 시민이나 혹은 노숙하시는 분들, 재수자분들에게 예술 작품을 들고 들어가는 거는 또 그것 가지고 풍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는 거죠. 이게 인문학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문화예술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체육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예술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술 작품을 방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회화 같은 거는 정품 문제가 되니까 많이 사진작가가 있다든지 뭐 하든지 그런 시청 쪽에서 그걸 지역아동센터나 우선적으로 해서 예술작품을 내가 실제 일상에서 이렇게 걸어보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대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씀 다시 드리지만은 존재가 희망을 만드는 거지 서로서가 아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내 표정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표정이 주변에 존재를 줄 건지 또 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인지 이게 우리 바로미터, 우리 시흥시의 바로미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삶과 문화를 오늘 얘기하는 우리들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부흥의 수준입니다. 혹시 시장님 말씀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생명도시 시흥입니다. 생명할 때 생자가 또 다시 퀴즈랑 생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 그건 소자에다가 밑에 일자가 그어져 있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위태로운 거죠. 예,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든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한데 또 그게 집단적으로 구성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은 저성장 시대, 요새는 감속 시대 이런 말도 합니다. 옛날 같은 고도성장 끝났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새로운 돌파를 찾을 건가. 오늘 문화예술을 얘기하면서 격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저는 그걸 다시 매력 이런 말로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 움직이는 큰 힘 가운데 하나 매력을 시흥시에서 함께 또 각자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우리 표정을 오늘 서로의 마음에 찍어 두시면서 다음에 더 밝은 표정을 만날 걸 약속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